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이 되면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후보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의 유일한 한동훈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뽑고 강경 보수 세력이 그를 포용하고 그를 중심으로 단결해야만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경 보수 세력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두 가지 프레임, 검찰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아바타라는 것, 그리고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프레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다른 인간인지 제가 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허세, 무지, 비겁, 교활, 허무 비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세. 윤석열 대통령은 허세의 인간입니다. 제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외신의 평가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을 하는 것이 허세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자기가 갑이고 세상이 을입니다. 자기한테 유일한 갑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마누라한테만 자기가 을이고 세상과 국민에게 자신이 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허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대로 수틀리지 말아야 되고 이따위식의 어떤 권력욕과 자기 중심욕,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성징입니다. 허세. 한동훈 전 대표는 허세가 없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 그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겸손합니다. 말투가 공손하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상당히 교양이 묻어 나옵니다. 국회에서 최강욱 의원, 이 의원직 박탈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깐죽거린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 자리를 뒤엎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어디 국무위원한테 그따위 말을 하느냐고 저는 정면으로 받아쳤을 겁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 그런 말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 정도로 받아 넘기더라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윤 대통령이 험한 말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대통령님이 선배면 선배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정면으로 저는 받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의와 끝까지 거리를 지켜가면서 교양 있게 겸손한 품성을 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평생의 검사 출신의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제가 처음 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깡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사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내가 보면 무지합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관저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약장수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 동영상이나 보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것을 계엄의 중대한 이유라고 들이댑니다. 무식합니다.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통찰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 정도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나마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술통으로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래가 머리가 좋고 현대고등학교에서도 상위 클래스였고 그런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서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교양이 풍부하고 상당히 명석합니다. 판단이 빠르고 두뇌가 빨리 돌아갑니다. 계엄 사태 때 보여줬던 제가 그 책을 천천히 읽습니다. 왜냐? 문장 하나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 문장을 쓴 근거나 배경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한 문장도 버릴 게 없어서 저는 책을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 책에서 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사임당에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든가 AI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법무부 장관 때 국회 답변에서 보여줬던 지식이라든가 보면 상당히 명석합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말과 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독서에 투자를 한 그리고 사유, 명상 이런 것이 취미인 그런 품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비겁.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제가 윤석열을 경멸하는 최대 이유.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하들을 경제적인 나락과 인생의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지 혼자 살려고 헌재에서 보여준 그런 아주 비겁한 모습, 부하들 앞에서 특히 명품백 사건에서 정정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해도 비겁하게 대담 형식으로 숨어버리고 이런 것들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때 보여준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부하들을 이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하들을 설득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오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떠나려는 부하들을 잡아서 설득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계속 이쪽으로 와서 계엄 해제 요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특수부대가 본청에 침입을 해서 위험을 하니 본회의장에 난입을 할 수 있으니 피하라고 하는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부하들을 이끌면서 앞에 나섰습니다. 비겁하냐 안 하냐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윤과 하는 천양지차입니다. 네 번째, 교활. 윤석열 대통령을 경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활입니다.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지와 지 마누라 살기 위해서 엉뚱한 교묘한 거짓말로 강경 보수 세력 극우 꼴보도를 선동을 해서 사회를 편가르게 합니다. 보수들의 5월 조기 대선을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아마 망치려는 작정이 있을 것입니다. 교활합니다. 잔꾀를 굴립니다. 아는 거 별로 없고 무식해서 계엄이라는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잔꾀를 굴립니다. 헌재에서 보여줬던 그 표정들, 손을 막 흔들면서 머리를 도리도리 하면서 잔꾀와 교활과 선동. 한동훈 대표는 교활하지 않습니다. 그는 총선 패배 이후에 그리고 탄핵 소추 찬성 이후에 엄청난 반대 세력의 공격에 특히 친윤계의 공격에 직면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때문에 총선을 망쳤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 비판 이런 것들 다 껴안았습니다. 또 안았습니다. 탄핵 소추가 배신자다. 180도 틀린 얘기지만 그저 껴안았습니다. 교활하게 자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보호막을 치고 방패를 치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